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장체험용수 용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스레드를 개설을 했거든요. 스레드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연동되는 뭐 트위터 같은 건데 여기에 스레드도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내용부터 볼게요. 반도체 계약학과가 취준생한테 미치는 영향이 이게 여러 명이 이런 식의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계약학과가 그 하이닉스는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삼성전자는 상위권 대학교를 위주로 계약학과가 채용이 되고요. 2025년부터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되고 고려대랑 연세대도 내년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여기 입사할 예정이죠. 2030년부터는 매년 약 500명의 계약학과 졸업생들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존 신입 공채 규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약학과 학생들은 아무래도 취업에 유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 산업 전반에서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의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채용이나 여기 이 분야로 진로를 선택을 하시는 게 현명한 결정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업이고 가장 많은 여기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대생이라면은 이쪽 산업으로의 취업을 배제하는 게 더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하우예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입사 즉시 전력이 되는 인재, 대졸 신입분들이 입사 즉시에 전력이 되긴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공대 입학만으로는 취업 보장이 됐다는 시대가 끝났다는 점을 인지하고 학부 연구생이라든지 기업 인턴이라든지 뭐 실무 경험이라든지 직무 관련 경험을 쌓고 내가 이 직무 관련 경험을 잘 포장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핵심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이 되는 거는 공정 직무라면 공정에 대한 도메인이 될 거고요. 영어 능력 향상, 뭐 논문이나 특허를 하면은 더 좋고요. 이제 데이터 분석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추가적인 플러스 역량을 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기별 신의 전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 1, 2학년 때는 시간이 좀 많으실 때 좀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파이썬을 좀 배우시고요. 머신러닝을 배우셔도 돼요. 파이썬으로. 주목할 점은 3.0 미만의 학점을 가진 경우라면은 서류 통과가 좀 힘들 거다. 그래서 학점 관리를 1학년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죠. 1학년 때 노는 거 그게 낭만 아니다. 학점 관리를 안 하면서 노는 것은 취업할 때 4학년 때 다 업보를 받게 된다. 그다음에 3학년 때는 좀 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거나 기업 인턴을 가실 수 있으면 가시고 4학년 때는 취준을 하시느라 아마 고생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수업 같은 경우는 1, 2, 3학년 때 들어두는 게 편할 겁니다. 요즘은 이제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학점 관리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겠지만 한국에서 계속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좀 더 미리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의 전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급 인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예요. 내가 반도체 석사나 아니면 박사를 진학하시는 분들도 미래 채용 시장에서 좋은 아웃풋을 낼 것 같고요. 계약학과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데로도 갈 수 있지만 특히나 설계 관련된 쪽으로 많이 가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공정 쪽은 아무래도 덜 영향이 받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취업 경쟁력이 상향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이번에 인사이트였고요. 그 다음 글은 뭐 6월 3일에 쓴 건데 에이멧의 경쟁사 대비 기술적 감점, 지원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사 대비, 램이랑 텔 대비해서 어떤 점이 뛰어났는지를 조사를 해주시면 좀더 경쟁력 있는 지원 동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느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소재, 부품, 뭐 장비,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쓰실 텐데 그 회사만의 기술적인 강점을 내가 조사를 하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보여주는 용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내용 그 리서치 돌린 게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지원 동기에 작성하시면은 좀 더 경쟁력 있는 지원 동기가 나올 거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서성한 아래인데 학점이 4점대면 서류 탈락 당하나요? 지금 학점이 4점대면 서성한이 안 되면은 서류 탈락을 한다라는 얘기가 뭐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3.5, 3.5 정도 넘으면은 직무 역량 경험이 있으면은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 다만 이제 25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불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학점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스펙들이 표본이 좀 뛴 것 같은 데이터는 보여지고요. 취업의 관점에서는 좀 사실 경쟁이 좀 많이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1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좀 미리 알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내용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중고신입 퇴사 사유. 중고신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한 번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들어가기 어렵다. 장비사, CS 직무, 공정 직무로 많이 커리어를 쌓으시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퇴사를 한 다음에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퇴사 사유를 얘기를 하면 좋을지 기본 원칙은 이전 회사나 어떤 동료 상사에 대한 비난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이유는 지양을 하고 경력 전환이나 성장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원 직무와의 연관성 강조. 퇴사 이유가 지원하는 회사나 직무에 더 잘 부합하기 위한 선택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진솔하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자주 쓰이는 긍정적 퇴사 사유 유형 한번 블로그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 구성 방법은 이전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결과를 얘기를 해야죠. 어떤 결과를 냈는데 퇴사 결정 이유 같은 경우는 해당 경험을 통해서 이게 CS 엔지니어였다면은 장비와 관련된 CS 역량을 다졌는데 공정 분야에 더 집중해서 전문성을 키워보고자 이 지원 직무를 택하게 되었다. 지원 직무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귀사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제가 쌓은 경험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업무를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다. 아니면 미래에 장기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요런 조직에 또는 요런 기술에 아까 그렇게 어떤 이 회사만의 특장적인 기술을 어필하면서 여기에 기여하고 싶다. 예를 들면은 이전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아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어떤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직에서는 제가 시도해보고 싶은 어떤 신규 기술이나 프로젝트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더 폭넓은 경험과 책임을 맡아 성장하고자 내가 이 회사에서 조금 더 다양하고 내가 원하는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커리어 전환, 예를 들면 장비에서 공정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장비 분야에서 업무했는데 일하면서 이러한 반도체 공정 개발이라든지 신소재 연구와 같은 거에 관심을 커지게 되었고 스스로 관련 공부와 프로젝트를 병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업무 경험도 쌓았는데 제가 준비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이 역량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6월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